안녕하십니까. 와이드 이슈 백지윤입니다. 어느덧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요. 지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광주시와 시의회가 출범 초부터 소통과 협치보다는 곳곳에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그리고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강수훈 광주시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의 23명의 시의원 중에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님하고 같은 당인데 출범 초기부터 이제 불협화음이 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진행자분께서 불협화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의회와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기도 한데 민선 8기와 9대 의회가 되면서 새로운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데 가보면 관객들 다 모아놓고도 단원들이 올라가서 처음에는 끽끽끽 하면서 조율을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공연 시작했는데 불협화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건 다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단계에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설정하기 위한 화음의 조율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오케스트라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오케스트라도 조율이 끝나고 이제 제대로 된 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 정도부터나 지금 될 거라고 저는 지금도 아주 시의회와 건전한 협력자 관계로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부시장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광주시도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했고 또 우리 시의회도 23명의 각각의 캐릭터를 갖고 계신 의원들이 계시는데 함께 호흡 맞추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히 지금 서 있는 위치만 다를 뿐 우리 강기정 시장님,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 또 정부직 공직자들 또 우리 시의원들 모두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정치개혁 동맹이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만 초기에 우리가 정무특보가 조금 늦게 임명되고 이러면서 소통 채널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아주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말씀은 조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조율이 끝나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거다라고 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게 이걸 조율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트러블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예산 삭감됐던 것들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주요 삭감 예산은 23건 중에 우리가 30억 정도 삭감이 됐었는데 1억 이상 삭감된 내용이 한 11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튼 시의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진행하는 중에 보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의원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선 8기 광주시정이 갖고 있는 그 철학과 비전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고 설득 당해주기를 좀 강요하는 느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좀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보셔서 이렇게 삭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삭감했던 것 중에 그 강기정 시장님의 핵심 공약 하나죠. 수소트램 그 관련해서 그 예산이 1억 원, 영역비 1억 원 삭감됐어요. 예. 그 부분은 좀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어땠나요? 근데 뭐 이후에 아까 말씀 주실 때 이제 아름다운 하모니가 언제쯤 될까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4년간의 활동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정당의 사람이 22명에 있으시니까 일사불란하게 뭐 한 뜻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의회는 의회의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시는 것 그게 저희가 생각한 아름다운 하모니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트램 사업 같은 경우가 트램 자체의 사업비를 저희가 용역을 올렸다기보다는
광주시에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 안에 들어있는 예산에 1억을 증액하는 사업으로 이제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예산이 되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안으로는 기존 하는 사업에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기정 시장님도 그렇고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을 좀 저희도 떨쳐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본 예산안을 형성했던 것이 아니고 추경안, 그러니까 불효급한 예산들을 좀 조정하거나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좀 버렸고 시의회에서도 뭐 본 예산에서는 조금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예산들도 이번 추경에는 정말 급한 것들 중심으로만 서로 합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제가 장담해 보건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럴 정도로 시민의 관점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좀 잘 내려놓은 곳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트램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트램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 트램을 추가해서 진행하기 위한 용역, 이 용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인데 이미 2년 전에 용역기관이 선정돼서 착수 보고회까지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1년 반 정도 중단된 용역인데 여기에 얹어서 트램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그 용역기관이 우리가 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수소 트램인데 이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이었고 또 특히 타 시도에서 지금 트램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 공감대 이런 부분을 좀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도 여러 위원들께서 본예산에 좀 풍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드렸던 것이고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트램 관련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초안은 나온 상황이고 그것을 지금 의원님들께 공유를 한 상황이어서 시일 안에 트램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언론과 집행부와 같이 공유해서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 영역비 1억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7월에 국민의힘하고 예산정책협의회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복합 쇼핑몰 중에 뭐 예산 9천억 요청하면서 거기에 이제 수소 트램 이야기가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시민들이 좀 엉뚱하다, 이상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마치 지금 쭉 설명해 주시니까 두 분이 이게 그거하고는 좀 틀리겠구나라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 7월에도 이거 문제되더니 이번에 또 이게 이제 같은 당에서 이러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부나 의회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트램은 다른 공약 사업과 좀 다르게 부지가 혹은 노선이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시민들께서도 트램을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시의회 설득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시민의 공감대를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정해진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과정 안에서 그러면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형성돼야 마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왕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 1억 정도를 증액해서 하면 좋겠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트럼 자체만을 용역하게 되면 대전 같은 경우는 한 10억 들여서 했고요. 제주도도 한 5억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따로 한다고 하면 2, 3억 정도는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왕이면 도시철도망을 하는 과정 안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그때도 분명히 저희가 트램과 교통과 도시철도 등 연결망을 강화한다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세 개의 그 등까지를 포함한 네 개의 상황들은 다 빠지고 트램을 벅업 쇼핑몰에 붙인다 이렇게 이제 좀 와전되면서 좀 잘못 인식되신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설문조사도 생각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 시장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용역비를 차라리 1억 증액해서 하던 거에서 좀 이 같은 내용도 했으면 어찌 보면 예산을 또 줄일 수 있지도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트램도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 체계의 변화를 주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권 그리고 그 발걸음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만큼 용역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데 기존에 이미 용역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그 용역을 착수보고 할 때는 이 트램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용역에 특히 또 중간에 1년 반 이상 중단된 용역에 얹어서 수소 트램을 진행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도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잘해보자라는 것이어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께 좀 본예산에서 좀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 좀 올려달라 이렇게 제안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본예산에는 반드시 올라가겠네요. 근데 그 이제 트램 이야기는 시작이고 트램하고 더불어서 그때 삭감된 예산들 보면 청년 통합 플랫폼 2억 5천만 원, 그리고 광주형 청년 갭이어 2천만 원. 이 청년 관련 정책 예산도 삭감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광주시의회 의원분들 중에 뭐 청년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의원만 한 7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예산들은 청년 관련 예산들은 삭감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의원들께서 계신다고 해서 청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진짜 광주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먼저 놓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청년 통합 플랫폼 사업은 우리가 한번 들었을 때는 온라인 사업 같지만 그게 그 오프라인의 그 거점 기관 건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질의를 했고 삭감을 했던 상임위원회 문의를 해보니까 이 전체 사업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또 지금 광주에서도 청년 정책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또 지금 청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더 익숙한데 이것에 대한 특화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또 무엇보다 이것 관련해서 이제 지역 청년들과 좀 소통한 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을 때 이게 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하자.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이제 전액 국비였잖아요. 이제 그걸 삭감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 우리 광주형 청년 갭이어 사업도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이 2천만 원으로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겠냐. 또 특히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제 국내로 한정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실효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 이런 지금 청년 정책 예산 삭감한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입장은 어떤가요? 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청년 사업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쟁해 보면 저희도 뭐 더 반박의 근거도 있고 또 설득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처럼 청년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청년 비서관을 청와대에 있으면서 하면서 전국의 거점 단지들의 강화의 요구도들이 많이 있었고 지역 청년의 요구가 있었냐 하셨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많은 청년분들은 지금은 뭐 고용 관련해서를 문의할 때는 일자리 센터를 가야 되고 뭐 휴식이 필요할 때는 청년 센터를 가야 되고 마음 건강이 필요할 때는 어느 곳을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이 총체되어 있는 하나의 사람인데 원스톱으로 좀 지원받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커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소멸기금 사업으로 국비로 이제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요 개념으로 쭉 확보해서 어느 공간에 거점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각 구에서나 뭐 저희도 청년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작은 지역들은 만들고 있습니다만 큰 거점 하나가 필요하다,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년 통합 플랫폼 사업이어서요.
저는 이제 좀 더 설득을 드려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지역 소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전처럼 특교로 내려와서 저희가 임의로 배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 뭐 공모 비슷하게 해서 따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렵게 확보해온 사업이고 지역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면 좋겠다. 다만 지역의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온오프라인이 병합되는 방식으로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원분들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프라인의 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방법도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국비 사업은 특수성상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이 본 예산에 책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주거나 하면 이제 운영비와 관련해서의 논쟁이 있는 건데 아마 이제 필요하다면 운영비의 방식은 시비로 좀 재조정을 하는 형식을 갖추고 국비의 활용도는 정부랑 다시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강기정 시장님은 왼팔이 잘려나가는 안타까운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보통 이게 이런 표현할 때는 오른팔이라고 하는데 왼팔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오른팔은 괜찮으시고 그 다음 아픔인가 싶더라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가셔는 오른팔도 좀 자른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그 Y 프로젝트까지 삭감하겠다 뭐 이제 막판에 얘기하셔서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서로 좀 가지 않은 상태이긴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예를 들면 본 예산이었다면 약간 좀 더 강하게 의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우리 집행부를 압박하거나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경이었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에 불부터 끄자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했고요. 개비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한 두세 달 남은 기간 동안에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올해분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을 책정한 건데 시범 사업을 거치지 말고 그냥 본 사업을 바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는 뭐 내년도에 정상적인 사업 규모로 청년 개비어를 통해서 청년들이 매번 일자리를 구하는 것만으로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지원해주는 휴식의 기간도 담보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사업을 좀 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부시장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효불급한 상황에서 지금 세우는 것이고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주로 세우는 것인데 우리 강기정 시장께서 이제 공약 사업 특히 선거 슬로건부터 이제 당당하게 빠르게인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 의원들은 제대로 한번 하자. 그래서 임기 4년 동안에 해야 될 로드맵을 제대로 협업 구조를 통해서 그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추경에 이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또 본예산에서 또 좀 기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본 예산 엄청 증액되게 생겼는데요. 지금 아껴놨던 거 다 본예산에 가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시아 아트플라자 용역비 10억 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는 되살아났습니다. 이 아까 저희가 이 용역비라는 게 자꾸 지금 귀에 남는데 수소트램 1억 원은 삭감됐었고 이게 10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앞서 청년 통합 플랫폼 사업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 통합 플랫폼 사업은 전체 사업비 규모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 이 아시아 아트 플라자 용역비 10억 원은 이것도 이제 역시 전액 국비이고 설계비였는데 앞서 설명한 청년 정책 플랫폼 사업과는 달리 국내외 전문 예술인 창제자 교류 지원 공간으로서 전체 사업 규모가 나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예결위원들께서 크게 공감을 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제 부활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절차상의 저희의 미스도 약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와 맞물려서 그렇긴 한 건데요. 이제 아시아트 플라자는 신양파크 호텔 쪽에다가 하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은. 근데 신양파크를 그렇게 다시 건물을 짓고 하는 형식이 꼭 옳은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확정하지 않고 아시아트 플라자를 어디로 할까라고 하는 용역을 이제 잡아보는 건데 그러려면 저희가 장소가 확정된 곳을 변경하려면 용역심사 재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상임위를 하는 기간에는 재심의를 거치지 못했고요. 예결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용역
평가의 재심의를 행정부가 거쳐서 충분히 이제 예결위에서 조정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이번 그 예산 관련해서는 일단 아까 왼팔이 잘려나간 안타까운 예산이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하게 수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증액한 그 도로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동의가 어렵다고 하셨단 말이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게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서로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상임위가 도로 예산을 증액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공약 사업으로 삭감된 것도 다 제출의 형식을 빌리도록 돼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의원분들께서는 이제 질문이나 뭐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산의 요구를 해오시는 방식들이 있고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논의를 한 것은 뭐 내용에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각 상임위 안에서도 지역의 민원성 예산이나 뭐 도로 예산 등을 증액 의결해서 뭐 예결위로 올리거나 하신 상임위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히 증액된 것을 삭감했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논의 과정 안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둘 다 저희는 공약 사업 중에 좀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지역 민원 예산 사업은 추경에서 하지 않자라고 하는 부분에 시의회도 동의하셨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그때 이제 시청 기자간담회 이후에 담당 공무원들, 또 정무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시장님의 발언을 토대로 이제 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이것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우회 차원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뭐 해명, 반박 보도 자료를 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충분히 소명이 서로 되었고 관련해서 또 시장께서 해당 상임위원장께 전화를 드리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께서 그 쪽지 예산 안 받겠다라고 하셨다고 예. 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부시장님도 국회에 계셨었잖아요. 예. 그 쪽지 예산의 중요성 아실 텐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쪽지 예산이라고 붙이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이제 겹치긴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쨌든 지역의 구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전달하는 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달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은 예산일 수도 있고 조례를 통한 이제 정책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게 실제 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광주시 전체의 사업 안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이건 지극히 어떤 민원 사업에 가까운 것인데 혹은 이권 사업에 가까운 것인데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알고 집행부도 알고 시민들도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일정 정도 그게 좀 용인되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전국의 모든 정치권이. 근데 광주부터라도 그걸 좀 바로잡자. 그래서 쪽지 형식이 아니라 정식 질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지역민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반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으시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논의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시의회에서 감액을 하시거나 뭐 예산을 재조정하시는 것도 권한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또 의회의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쪽지 예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또 쪽지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걸 갖고 사실은 이제 단일 대우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쪽지 예산보다는 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모아가는 과정이고 이러한 좋은 정치 문화들을 광주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대의회는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그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않기 캠페인을 해서 또 광주 전역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잘 조율하고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분 이야기를 여기서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 말을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모난돌이 정을 맞으면 깎여 나가면서 원하는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말을 많이 써요.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이야기대로라면 지금의 이 어찌 보면
이러쿵저러쿵 막 말들이 나오고 부딪히고 뭐 힘겨루기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큰 틀에서는 그런 과정들, 큰 것들에 쳐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쯤 좀 이 모난 모습들을 다 떨어뜨리고 정말 야 좋다. 시후에 집행부 보급지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관점의 문제인데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뭐로 볼 거냐, 동글동글한 돌의 형상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의 차이점인데,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개별 악기의 음악적인 소양이 다 잘 갖춰졌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각자 연주는 따로따로 노는데 지휘자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악기만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좋은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튀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6개월이 지나면 1년 지나면 의회와 집행부는 한 목소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하모니의 방식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예산을 할 때는, 또 시정감사를 할 때는, 뭐 행정감사를 할 때는, 그또 내년에 추경을 할 때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할 때는 그때마다 시의회는 의회의 목소리가 있으실 거고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예전에는 의원분들이 조례를 내시면 대부분 그냥 동의하고 뭐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도 그 조례는 집행부 입장을 봤을 때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요구도들에 대해서도 기존엔 다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법에서 보장하는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것, 그게 시민들이 선출직으로 집행부도 뽑고 의회도 따로 뽑아놓은 이유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서요. 조금은 시끄러울지라도 그게 시민에게 가장 도움되는 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불협화음, 그다음에 뭐 하모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시와 의회가 건강한 비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의회가 혹시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이런 대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이제 아주 솔직하고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의원들도 학습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매주 수요일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의원님들이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 인수위원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의 특강도 받고, 또 우리 트램이나 뭐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도 도시계획 의원 연구 모임이 있어서 그것도 매주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학습하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갈 때 저는 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정말 큰 뜻에서 동의해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한마디입니다. 예, 뭐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을 막는 여러 가지 대안,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손 맞잡고 하고요. 지역 내에서 의회와 또 시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주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존의 관행, 그리고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는 않겠다, 새로운 길을 열어서 시민들께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광주시와 시의회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의회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